쇄신이다, 아니다, 퇴행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예상대로 국방, 문체, 여가부 이렇게 세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후보자들이 한마디씩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렇게 세 후보자의 일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별점을 매겨보면 어떨까요, 개각? 별점 안 매기면 안 되나요? 네? 안 매겨도 될 것 같은데. 안 매겨도 된다. 네, 너무 박한 네. 평가인가요? 아. 네. 저는 뭐 굳이 매기자면 뭐 한 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3개의 부처 교체가 됐죠. 네. 근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MB 정부 때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또다시 돌아온 MB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기대가 되지 않는다. 별 한 개는 왜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라도 해보려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개각이라는 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평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사들의 면면이겠죠. 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아직 보류. 보류? 보류. 왜냐면은 개수를 정할 수가 없나요? 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예. 장군으로서 가졌던 어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국방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발휘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이제 보류를 말씀드린 것은 뭐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고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개각이 됐던 배경이었던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비판받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특히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최성병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판과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개각이 단행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그다음에 그 최성병 사건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이종섭 장관과 신원식 그 의원의 입장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받는 소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우려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실력들을 발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평가에 담긴 이야기 중에 이제 MB 정부의 인사가 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관련 이슈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유인촌 특보 이제는 후보자죠. 유인촌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 정부의 돌아온 MB맨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대통령실은 그 뭐 옛날에 몸담은 거 지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냐, 전문성 있어서 뽑은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문제가 좀 많지 않았나요? 일단 네.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욕설을 네. 하셨죠. 그게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고 그게 사실 네. 15년 전의 일인데 매번 이제 유인촌 후보자가 나올 때마다 조금 논란이 다시 재소환이 돼서 저희가 그 장면도 짧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듣고 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숨기나 뻗쳐가 정말.
네, 매번 소환돼도 유명한 장면인데 저런 장면을 좀 우려하시는 건가요?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게 굉장히 부적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분께서 당시에 장관을 하던 초에, 장관 재임 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분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정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일종의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죠. 사실 최근에 지금 자우림 김윤아 씨를 두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장예찬 최고위원이 나서서 김윤아 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최근의 흐름들과 굳이 이 과거의 사람이 다시 한번 소환돼서 문체부 장관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시감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다시 MB맨을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써야 되는 것이 뭐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가지는 책무 같은 건데 뭐 저런 욕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국민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내지는 후폭풍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인촌 장관이 과거에 이제 했었던 경험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본인의 이력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임명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고 얼마큼 더 잘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고, 네. 뭐 물론 그런 욕설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있었던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K컬처의 기반이 됐던 것도 그 당시 그 그때 문체부 장관할 때 장관에서 나름의 업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예.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당장 과거의 어떤 욕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못할 거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너무 시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방부 개각은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종섭 장관에 비해서 신원식 후보자는 더 센 캐릭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념 공방의 중심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슈를 제일 먼저 꺼낸 인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몇몇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신원식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그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이 그겁니까? 비록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은 세웠다고 하나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그 신원식 후보자 청문회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네, 뭐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뭐 우리 후보자에 대한 뭐 내용보다도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던 실력을 생각해 보면 오. 이번에도 허탕의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 뭐 날카로운 공격이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밖에 민주당이 공격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유 있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분이 일단 뭐 이념적으로도 충분히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그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작년 국감에서 무려 벌써 작년에 벌써 네. 이것을 제기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될 만한 발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작년 했습니다. 10월에 했다는 거 보면 이제 본인의 좀 사실 신념 그렇죠. 이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같기도 심지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뭔가 연결을 지으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가 있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북 주적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심지어 이념적 사디스트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약간 양파 같은 존재일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까면 깔수록 뭐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각에서 오히려 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태도보다 더 크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대장 시절에 예. 이제 부대원 사망 사인을 조작하고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속보를 잠깐 봤는데 그게 수사 종결이 오늘 이제 됐다고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의혹이 결국에는 그 단순한 뭐 의혹 제기, 뭐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당시 지휘 라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청문회 때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쨌든 이 해이해진 안보, 그다음에 아, 문재인 예. 정부 때 느슨해진 안보에 긴장감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의 단단한 공조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인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군 전문가라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거라고 같고. 보고, 예. 이제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얼만큼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